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31일 오후 4시 45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시민 씨의 진실 공방이 계속 번져나가는 가운데서 오늘은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의원실 이름으로 냈습니다. 서울역 해산이 광주 희생의 원인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역사 왜곡이다. 이 발단이 된 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쓴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입니다. 이게 일종의 자서전 같은 그런 책인데요. 이겁니다. 여기 177페이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무대는 1980년 5월입니다. 1980년 5월 당시에 신군부라고 일컬어지는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 겸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세력이 학생들의 시위와 관련해 가지고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계엄사령부가 삼권을 장악하는 이른바 5.17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서울의 학생들이 서울역으로 몰려와 가지고 대규모 시위를 했는데 5월 15일에 이렇게 하면은 군의 개입을 부를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해산하고 밤에 해산하고 돌아갑니다. 그걸 흔히 서울역 회군, 서울역 대회군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무렵의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운명이란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5월 15일엔 거의 20만 명에 달했다. 신군부의 군부독재 연장책동에 대한 저항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다. 그 순간 서울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학생들의 전면 퇴각을 결정을 했다. 군 투입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서울역 대회군이다. 참으로 허망한 일이었다. 그 며칠 전부터 군 투입설이 있었다. 믿을 만한 교수들이 내게도 그런 정보를 전하며 군 투입의 빌미를 주면 안 된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어느 대학이랄 것 없이 복학생 그룹은 대체로 군이 투입되더라도 사적생의 결의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민주화를 향한 마지막 고비였다. 거기서 주저앉으면 또다시 군부 독재가 연장되는 것이었다. 군이 투입되더라도 국제사회의 눈 때문에 강경 진압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복학생들이 총학생회 회장단을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시위 경험이 없는 그들은 군 투입 소식에 겁부터 냈다. 그렇게 해산한 대학생들은 다시 모이지 못했다. 그 중대한 기로에 서울의 대학생들이 싹 피해버린 가운데 광주 시민들만 외롭게 계엄군과 맞서야 했다. 나는 서울 지역 대학생들의 마지막 순간 배신이 5.18 광주 항쟁에서 광주 시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도록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 대학생들이 해산한 것, 군 개입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해산한 것을 배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배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광주 사태가 일어났고 광주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비약시켰습니다. 비약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심재철 의원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읽어드리면서 제가 당시를 잘 아는 제가 논평을 곁들일까 합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5.18 기념사를 준비하면서 내가 광주 5.18의 발단이 된 서울역 회군 때 그 자리에 있었다 라고 말했는데 그에 앞서 기고문 평범함의 위대함에서는 서울역에 모인 대학생들은 신군부의 무력 진압을 우려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때 광주의 민주화 요구는 더 활활 불타올랐습니다라고 썼다. 이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1년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대학생들의 마지막 순간 배신이
5.18 광주 항쟁에서 광주 시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도록 했다고 적었다. 이는 분명한 역사 왜곡이다. 라고 심재철 의원이 지금부터 반박을 시작을 합니다. 1980년대 중후반 극단적인 진보 세력의 서울역 회군 때문에 광주 참사가 생겼다는 식의 근거 없는 낙인 찍기로 시대의 아픔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역사 왜곡이 대통령을 통해 반복되는 지금의 현실이 유감이다. 또한 당시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10만 학생들의 열정과 희생을 배신으로 폄훼하는 발언이다. 역사적 진실은 우리 학생대군은 폐잔병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해산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신년학 국무총리의 TV 라디오 생중계 기자회견을 얻어내었고 앞으로 이어질 민주화 시위를 위한 전국 53개 대학 총학생회장단 회의가 열린다는 기대감을 갖고 발걸음을 돌렸던 것이다. 그러나 총학생회장단 회의가 진행되다가 5월 17일 저녁 계엄군에 의해 서울의 봄이 중단된 것이었다. 1980년 5월 1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모인 학생 수는 10만 명이었다고 일컬어진다. 애당초 가두 시위는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5월 10일 전국 85개 대학 총학장이 가두 시위를 하면 휴교 조치를 할 것을 결의한 다음 날 서울대 주최로 서울시내 약 2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에서 신현학 총리와의 TV 생방송 대담을 제의하고 휴교령이 내려지면 사올 것과 5.16 전국 대학 대표자 회의 소집을 결의했었다. 그런데 5월 13일 연세대에서 최초로 교문 밖으로 진출한 후 5월 13일 밤 10시경부터 서울 시내 10여 개 대학 학생 대표들이 모여 이제 더 이상 교내 시위에만 머물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5월 13일 고대 7천여 명, 건국대 1,000여 명, 명지대 1,000여 명 등 전국 40여 개 대학 3만여 명이 유신잔당 퇴진, 계엄 해제 등을 주장하며 성토대회와 농성을 벌였고 연대 등 6개 대학생 2,500여 명은 광화문 일대에서 밤 10시까지 야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내용은 1995년 3월 서울지방검찰청 전두환 등에 대한 내란 목적 살인 피의자 전두환 답변서를 인용한 겁니다. 마침내 5월 1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는 대학생들을 비롯해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운집했다. 서울역 광장의 학생들은 광화문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남대문 부근의 1차 저지선에 막혀 있었고 광화문 종로에서도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다. 정경들과 대치가 계속되는 중에 한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곧 남대문 근처에서 신원 불상자가 버스를 탈취해 대치 중인 경찰을 덮쳐 현장에서 전투경찰 한 명이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내막은 전혀 알려진 것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점차 밤 시간이 다가오자 큰 충돌이 나서 군 투입의 빌미를 주면 안 된다는 우려가 커졌다. 서울역 시위는 각 대학별 역할 분담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어떻게 할지 등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된 시위가 아니다 보니 현장 지휘 체계는 아예 없었다. 시민들의 지원은 없었고 더구나 당시는 지금과 달리 핸드폰은 물론 삐삐도 없던 시절이었기에 연락이 필요하면 사람이 직접 달려가야 했던 때였다. 여기 심재철 당시 서울대학 총학생회장이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지원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학생 시위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10월 16일, 17일, 18일 부마 사태 때는 시민들이 학생들을 응원을 했는데 1950년 5월에는 학생들 시위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때 제2차 오일 쇼크로 해가지고 경제가 매우 어려울 때였어요. 동시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세 김씨가 나서서 정치를 재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노사분규나 학생 시위로 떠들 게 아니라 자중자애할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 시위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책에서 간과하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의 지지가 없는 학생 시위는 반드시 고립됩니다. 그리고 군에 의해서
진압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짙어지고 장비라고는 마이크로버스 위에 달린 마이크 하나뿐인 상태에서 사상조 소식은 들려오고 야간의 행동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 지도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잠실 운동장과 용산구 효창 운동장에서 군부대가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본 의원, 심재철 의원, 당시는 총학생 회장입니다. 전달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역에 모인 학생들의 시위 준비는 매우 허술했다. 시위를 하겠다며 시내로 진출한 학생들이 확성기라는 기본 장비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다. 종로 쪽에 집결한 일부 학교에서는 화염병, 강목 등을 준비해 폭력성을 띠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맨손의 평화적 시위였다. 김대중 씨는 이날을 이렇게 기록했다. 13일 밤에 시위가 일어나자 시민들의 반응은 이상하리만치 냉정했다. 똑같은 이야기죠. 학생들은 완전히 공중에 붕 뜬 상태였다. 김대중, 역사와 함께 시대와 함께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교내 시위에만 머물던 시위 방식이 13일 연세대부터 시작하여 가두 시위로 바뀌었지만 시민들은 학생들이 왜 시위를 하는지에 대해 아직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이해찬 씨의 14일 가두 시위를 평가하는 데 공통된 의사는 시민들 반응이 나쁘고 교통장애가 심하여 운전수들 불평이 심하여 우리들이 왜 데모하는지를 잘 모르더라. 따라서 15일까지만 가두 시위를 하고 일단 중지하는 게 좋다. 라는 이해찬 합수부 진술서를 심재철 씨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심재철 그리고 이 세 사람 다 당시에 일반 시민들의 지지가 냉랭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사실을 빼고 그때 학생들이 계속 시위를 했었어야 군사 독재가 재현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광주 사태 피해도 막았을 것이라고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심재철 의원의 관찰이 정확합니다. 훗날 확인된 것이지만 5월 15일 당일 시위대를 향한 군부대의 이동 배치는 사실이었다.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 검찰부가 발표한 5.18 진상조사 결과에도 나타나 있듯이 당시 계엄군은 학생 시위대의 진출에 대비해 이미 무장하고 출동 대기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무장하지 않은 학생들이 무장한 군인들과 어떻게 대결할 수 있었느냐. 더구나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 없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이런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곧 서울역 시위가 있던 5월 15일 오후 6시 25분경 서울역 광장 5km 주변에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 30단, 33단 병력 670명과 전차 8대, 장갑차 22대가 출동해 대기하고 있었으며 1군, 2군, 3군 지역 내에 있는 71개 송정국가 중개소에 계엄군 1067명을 출동시켜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고 24단 3개 연대를 잠실 종합운동장과 효창운동에 출동시켜 대기해 있었다는 6본 장명 제16-85, 제17-85가 심재철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심재철 의원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론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각 대학으로 사람이 달리가 연락이 닿은 대로 모인 9개 대학의 학생이 회장된 회의가 서울역 근방 현장에서 열린 것은 저녁 7시쯤이었다. 회의 장소는 서울역 광장에서 시위대 속에 끼어 있는 서울대 본부에서 빌려준 마이크로버스였다. 마이크로버스 안에서 열린 학생 회장단의 회의 주제는 이 자리에서 계속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일단 돌아갈 것인가였다. 논의는 회의 초반 두 갈래로 갈렸으나 난상 토론 끝에 결국 야간에 어떤 충돌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야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통제 불가능한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다는데 모두가 공감했다. 또한 학생들이 시내로 진출할 때 시민들이 보여준 반응이 냉랭한 것을 보면은 대국민 홍보 작업이 좀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나는 해산 전 연세대 총학생회장 박모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안모 그리고 서울대 이수성 교수과 함께 남대문 경찰서를 찾아가 그곳의 전화를 통해서 내무부 장관과 통화하여
민주화 일정을 앞당긴다는 신현학 총리의 약속과 연행 학생들의 석방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 귀가를 보장받았다. 약속대로 밤 7시 50분경 민주화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신현학 국무총리의 TV 라디오 생중계 기자회견이 있은 후 8시 30분 본 의원은 당시에 심재철 학생을 말합니다. 신 총리의 기자회견 사실과 학교로 돌아간 후의 향후 행동 지침은 16일 오후 3시부터 열릴 전국 53개 대학 총학생 회장단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발표했다. 해산을 하고 학교로 돌아간다는 본 의원의 발표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함성과 박수로 그러한 결정을 받아들였고 곧 이어 마무리 집회를 갖고 그날의 투쟁을 기꺼이 마무리했다. 곧 이어 당국대 학생들이 먼저 애국가와 교가를 부르며 퇴계를 향하여 광정을 빠져나갔고 연세대, 서울강대, 이화여대 등 서대문구에 위치한 대학의 학생들은 염천교를 통하여 광정을 빠져나갔으며 서울대 학생들은 용산 쪽을 향하여 지휘대열이 움직여 나갔다. 듬직한 어깨들을 막 끌고 학교를 향하여 걸어서 돌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힘찬 발걸음에는 민주화가 앞당겨지리라는 기대가 서려 있었다. 다음 날인 5월 16일 서울대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유인물을 들고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는 한편 오후 3시부터는 이화여대에서 전국대학 총학생회장단 53명이 모여 다음 날까지 28시간 연속 회의를 하던 도중 5월 17일 저녁 무렵 계엄군의 급섭으로 서울의 봄은 막을 내리고 말았고 이것이 미완의 서울의 봄으로 역사에 남았다. 문 대통령이 서울역 해산을 대학생들의 마지막 순간 배신이라고 폄훼한 것은 극히 유감이다. 문 대통령은 서울역에서 해산하지 말고 진군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해산하지 않고 야간에 진군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신군부가 광주에서 학생 시위에 발포하고 비극이 벌어졌던 것을 보면 서울에서는 광주보다 훨씬 더 큰 참극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추론은 자연스럽다. 또한 서울에서 유혈 사태가 생겼으면 광주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10만 학우들의 5.15 서울역 광장 시위를 자기 멋대로 왜곡하는 것은 유시민 씨도 마찬가지다. 유시민이 TV 프로그램에서 서울역 시위와 관련하여 버스 위에 올라가서 해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래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라고 마치 자신은 해산을 반대했던 것이냐 말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유시민 씨와 관련된 거짓말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시위 때 유시민 팬클럽 사이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유시민은 서울대 시위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거나 결정권을 갖지도 않았다.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본 의원뿐이었다. 유시민 자신도 합수부 진술서에서 자신은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중립이었다. 돌아가자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심재철 의원은 항상 이 수사자료 이런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만일 유시민이 그 시점 현장에서 진군을 주장하는 연설을 했다면 총학생회장이던 본인과 나와라는 뜻이죠. 심재철 본인과 큰 의견 충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런 충돌은 없었고 학생회 일을 보는 동안에도 유시민은 본인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 적이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대중 씨는 5.18 광주 의거가 자신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계엄사령부는 김대중을 체포했다고 정식으로 발표했다. 그것을 듣고 광주 시민들이 다음 날인 5월 18일에 대대적인 저항을 한 것이다. 이렇게 김대중 자서전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역에 모인 서울 학생들이 돌아갔기 때문에 광주 사태가 일어났고 광주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거다 하는 게 심재철 의원의 주장입니다. 심재철 의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피해 당사자인 김대중 씨조차 광주 항쟁이 자신의 체포가 시작이었다는 것이지 서울역 해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운명이란 책,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에서 쓰여진 이 대목, 나는 서울 지역 대학생들의 마지막 순간 배신이 5.18 광주 항쟁에서 광주 시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도록 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명쾌한 이야기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 여기에 여러 가지 모순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일반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데서 계속 시위를 했더라면은 과연 전두환 정권이 탄생하는 것을 막았을 것이냐. 막았을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림도 없죠. 그 다음에 5월 15일 밤에 더 이상 야간 집회는 하지 말고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군이 개입하는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다 돌아가자고 한 것이 과연 이게 배신이냐? 배신이냐? 누구에 대한 배신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광주 사태의 이유가 되었다. 그것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저도 그렇게 연결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광주 사태의 원인은 5월 17일 밤에 계엄령이 제주도까지 확대되어 가지고 계엄사령관이 상권을 장악하고 각 도시에 군부대를 배치를 했는데 광주에 배치된 군부대가 공수부대였습니다. 공수부대가 시위를 하는 학생들을 진압을 하니까 시위대들이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는 그런 걸 예상하지 못하고 방석모라든지 최루탄을 가져오지도 않았다. 진압할 방법이 없다. 다른 정상적인 수단으로. 그래서 겁을 주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학생들 쪽으로 돌진해서 한두 사람 잡히면은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데 그것을 본 시민들이 흥분해서 가세하게 되었다.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점점 커졌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작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엉뚱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관념의 유의를 벌려가지고 서울에서 학생들이 끝까지 싸웠으면 군인들이 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이런 환상을 가지고 심재철 의원을 배신자로 비판하고 그리고 광주 사람들에게 엉뚱한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글을 문재인 대통령이 선대대에서 심재철 의원이 아주 논리적 비판을 했습니다. 그거 읽어보실 분들은 조갑제닷컴에 들어가서 심재철 의원의 주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